한 주간의 시장을 쫙 정리해보고 다음 주 2거래일간의 시장을 또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 우리은행 더블M그룹 박석현 부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번 주도 우리 시장은 놀랍게 대단했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변동성은 비록 아쉬웠을지언정 삼성전자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상승의 시동이 걸린 모습 정말 대단했는데요. 한 주간의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좀 하락을 했다가 7주 만에 하락 반전을 했었죠.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5,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좀 그 연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경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이제 한 30%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도주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가 한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의 코스피 상승 기여도가 거의 이제 절반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기반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가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반도체 업종의 올해죠.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네. 지금 한 31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올랐네요. 예. 근데 이게 작년 말에는 이게 표가 나오고 있는데 175조 원 정도를 작년 말에 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예상을 했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그 1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에 80%나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랬던 케이스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이익 전례 전망치가 없는. 네. 상향 조정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중간에 보시면 1월 30일이 껴있는 1월 마지막 주에 전주 대비 이익 전망 상향 조정폭이 거의 한 그 80조 원 가까이 상향 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네. 이 주간이 바로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발표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인 올해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산업의 메모리 산업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보통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 재료 노출로 인식이 돼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은데 보통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대 이상의 어떤 이익 모멘텀에 대한 주가 반영 과정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속도는 조금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흐름 자체 반도체가 주도하는 주가 상승 흐름, 이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급격한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 주도 시장이 좀 계속될지 일단 다음 주 일정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 중화권 그리고 미국까지 월요일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맞이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수는 대한민국의 이제 휴장, 목, 금은 중화권 시장의 휴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 오늘 밤에 발표되고 그렇죠? 다음 예. 주에는 FOMC 의사록 또 12월 PC 물가지표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유동성 장세, 정책 장세이기 때문에 와닿진 않는데 중요하긴 하죠 또. 그렇죠. 금리가 인하될 수 있으면 어찌 됐든 주식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작동할 수가 그렇죠.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지속을 하다 한 올해 6월 정도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어떤 기대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변하지가 않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달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도 그 전월보다는 그러니까 12월 지난해 12월 달 수치가 전체 물가가 한 2.7%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한 2.6%가 12월 달에 올랐었는데 1월 달 수치는 뭐 전체 물가하고 근원 물가 모두 0.5%를 기록을 하면서 직전월보다 한 0.2%포인트, 0.1%포인트씩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는 당연히 이제 금리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지만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미국 물가가 2% CPI 기준으로는 중반에서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1월 FOMC 그 의사록을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마 회의록 내용은 연준 위원들 간의 어떤 분열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1월 달 물가가 다소 좀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예상해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이 다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앞당겨지기는 쉽지는 않을 예, 것이다. 그래도 예. 또 뭐 변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오늘 밤에 어떻게 지표가 발표되는지 여부 다음 주에 금리 인하 전망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포인트가 또 제시가 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렇다면 월, 화, 수, 설 연휴 쉬고 와서 목, 금 단 이거래밖에 그렇죠. 되지 예. 않는데 관망세가 짙을까요? 아니면 3일도 참기 너무 힘들었어 하고 이제 유동성이 마구마구 몰리면서 또 시장 활발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이 열리고 또 연휴 기간에 3일간 또 열리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4일간 열리는 거거든요. 네. 미국 시장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S&P 500 지수도 연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나스닥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강세로 가고 한국이 미국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은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흐름 이거는 이제 크게 어떤 부담 되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미국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한국 시장도 아무래도 이게 좀 꺼림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일단 주말에 미국이 S&P 500 지수 기준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부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일 미국이 마이너스 폭을 좀 확대한다든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기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다소간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 수익률이 좀 나빠지게 된다면 한국 시장도 연휴 이후에는 다소간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는 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발표가 크게 이제 부각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 조금 주목하는 연휴 기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또 미증시가 흔들렸잖아요. AI 수익성 불안이 또 맞습니다. 다시금 예, 대두되면서 흔들렸는데 이러한 동향이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 만약에 미증시가 부진하다면 계속 우리 시장도 좀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렇죠. 요소로 예, 작용할 예. 수 있는 고점이다 보니 예, 예. 한번 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삼성전자 이야기만 따로 떼놓고 해볼게요. 예. 오늘 진짜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 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2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예. 부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주가도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인데 여전히 매력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 지금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은 50%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순이익,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 기준이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0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레벨은 TSMC보다도 한 거의 40% 이상이 많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보다도 순이익 규모가 더 큰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부각이 되게 된다는 얘기고요. 네. 아마존이랑 순이익 규모가 비슷한. 와. 그러니까 이 정도란 얘기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빅테크 회사들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익 전망이나 이런 이익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만 놓고 보자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